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 스페인 지로나에 있는 엘세르 데칸 로카라는 레스토랑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아마 미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미슐랭 3스타인 건 당연하고요. 해마다 전 세계 미식가와 셰프들이 뽑는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 한 번도 아니고 2013년과 15년에 두 번이나 1등에 올랐는데요. 뭐 그때마다 해외는 물론이고 한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거든요. 여기 음식 한번 맛보려면 11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 오픈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미식가들 사이에선 꿈의 레스토랑으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이 레스토랑은 로카 가문의 3형제가 운영하는데 마태형 조한은 헤드셰프로 요리를 담당하고 둘째 조셉은 소믈리에로 와인과 음료를 담당하고 막내는 디저트를 맡고 있는데요. 세 사람 모두 다 대단하지만 특히 막내 조르디 로카는 천재 중에 천재로 손꼽히는데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신기한 디저트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 파티시의 상까지 받았거든요. 디저트 하나하나가 거의 뭐 예술 작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넷플릭스 다큐 셰프의 테이블 보신 분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디저트를 만드는 조르디 로카의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뭐 켈빈 클라인, 불가리, DKNY 향수에서 느껴지는 향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디저트도 있던데요. 아니 근데 왜 술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디저트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이템인데요. 위스키 마실 때 초콜릿을 많이 곁들이잖아요. 그런데 위스키와 초콜릿 대체 어떻게 페어링을 해야 하는 걸까요? 평소에 제가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마침 맥켈란에서 세계 최고 파티슈에 조르디 로카와 콜라보한 신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처음부터 초콜릿 페어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해서 맛을 보면서 초콜릿과 위스키 페어링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도 뭐 초콜릿 좋아는 하지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최고의 쇼콜라티에 한 분을 직접 모셔서 위스키와 초콜릿의 환상적인 조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을 상실한 사람을 초콜릿으로 치료하는 실험이 진행된 거 혹시 아세요? 미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콜릿 맛을 다시 느끼게 해주자는 목표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과정을 담은 다큐 영상을 보면 초콜릿을 먹고 달콤함을 느끼게 된 환자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라진 미각까지 되찾게 한 그 초콜릿을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구냐? 바로 앞서 얘기한 세계 최고 파티시의 조르디 로카입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조르디 로카 자신도 후두염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친한 셰프 한 명이 미각을 상실하게 되자 이 친구를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과학자들과 함께 이런 프로젝트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몇 년 동안 초콜릿 연구와 제조에 매진해온 조르디 로카는 2년 전부터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카사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방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초콜릿 장인으로 거듭난 조르디 로카와 싱글 몰트의 명가 더 맥켈란이 손을 잡고 내놓은 제품이 최근 국내에도 출시된 맥켈란 하모니 컬렉션 리치 카카오인데요. 리치 카카오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애초에 초콜릿을 테마로 초콜릿 페어링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맥켈란에서는 어떻게 이런 위스키를 만든 걸까요? 맥켈란이 콜라보에 있어 탁월하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위스키가 워낙 잘 팔리고 뭐 돈도 많아서 그런지 항상 최정상급하고 손을 잡아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틀스나 오아시스 앨범을 디자인한 영국 팝아트의 대부 피터 블레이크나 스페인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하비 아즈나레즈가 한정판 제품 라벨을 그리기도 했고요. M 디켄터 시리즈 같은 건요, 세계적인 아트 디렉터 파비앙 바롱이 참여를 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사진으로 유명한 거장 스티브 맥커리도 여러 차례 콜라보를 했잖아요. 맥켈란이 예술적 가치를 지닌 명품 브랜드를 추구하다 보니까 라벨이나 병을 디자인할 때 특히 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위스키 풍미를 위해서도 몇 차례 콜라보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2016년에 조르디 로카를 비롯한 로카 삼형제와 손잡고 만든 에디션 시리즈 넘버 2였어요. 이 제품 개발할 때 로카 삼형제가 스코틀랜드로 건너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쉐리 오크통을 직접 고르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초콜릿을 컨셉으로 한 신제품을 탄생시킨 걸까요?
우선 초콜릿 혹은 카카오 풍미가 느껴지는 위스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글렌모렌지 시그넷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시그넷을 테이스팅 해보면 에스프레소 커피와 다크 초콜릿 같은 풍미가 잘 느껴지죠? 시그넷이 이런 풍미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스키 재료인 몰트부터 달라서예요. 그러니까 보리의 싹을 틔워 말린 다음에 마치 커피 원두 볶듯이 250도 고온에서 몰트를 로스팅해서 쓰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리치 카카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맥켈란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위스키를 만든 건 맥켈란 위스키 메이커 중 한 분인 폴리 로건인데요.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빗 카슨과 콜라보해서 내놓은 맥켈란 컨셉 넘버 3가 바로 이분이 만든 거죠. 아무튼 폴리 로건이 원래 초콜릿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예 초콜릿을 테마로 위스키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스페인에 있는 조르디로카 초콜릿 공방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초콜릿 제조 공정부터 다양한 초콜릿의 풍미를 배우고 연구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넘어와서 맥켈란 숙성고를 샅샅이 쥐어서 초콜릿 풍미가 잘 느껴지는 오크통만 골라냈는데 그렇게 선별한 위스키를 섞어 만든 게 리치 카카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숙성 과정에서 어떻게 초콜릿 풍미 같은 게 생기는지 궁금하다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스키 전문 서적이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흔히 프루티하다고 말하는 과일 풍미는 발효나 증류 과정에서도 많이 생기는 데 비해서 초콜릿이나 견과류 등의 풍미는 거의 대부분 숙성할 때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나무에는 셀룰로스, 타닌, 리그닌 같은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데 참나무를 굽거나 태워서 오크통을 만들고 여기에 위스키를 집어넣으면 이런 여러 성분이 자연스럽게 배어들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바닐라 맛을 형성하는 리그닌과 버터와 코코넛 느낌을 이끌어내는 락톤 성분이 초콜릿 풍미와 연관이 많다고 하는데요. 위스키 전문지에서 분석한 걸 보면 유럽산 참나무보다는 오히려 미국산 참나무로 만든 쉐리 캐스크에서 초콜릿 풍미가 더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치 카카오를 실제로 맛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저는 바로 얼마 전에 리치 카카오 론칭 행사에 가서 미리 살짝 맛보기는 했는데요. 꽤 색다르고 재밌어서 이렇게 한 병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입을 해서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론칭 행사 때 들어보니까 이 박스도 초콜릿 제조 과정에서 버려지는 카카오 껍질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100% 미생물 분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병을 개봉하고 잔에 따라 놨는데요. 뭐 저 혼자 마실 건 아니고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쇼콜라티에 한 분을 모실 건데요. 꼭 뭐 이 제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위스키 마실 때 어떤 초콜릿을 어떻게 페어링 하는 게 좋은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실 텐데요. 한국에 쇼콜라티에가 많이 계시지만 특히 이분은 위스키를 넣은 초콜릿을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위스키와 초콜릿 페어링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 싶거든요. 자, 소개합니다. 쇼콜라 DJ 이지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광화문에서 술과 초콜릿을 주제로 지금 약 한 10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초콜라띠이고 이름은 이제 이지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초콜릿 가게 하면 어린이를 생각하는데 어른들을 위한 초콜릿 가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일단 이 대표님, 초콜릿이란 게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근데 꼭 위스키를 넣은 그런 초콜릿을 만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 성격이 너무 똑같아요. 위스키와 초콜릿이? 위스키는 좀 이렇게 약간 고독하고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즐기는데 초콜릿도 좀 비슷하죠? 초콜릿 같은 경우는 누군가한테 선물하면서 당신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지 이걸 뭐 동료들하고 나눠 먹으라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쉐어링의 개념보다는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디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스키와 초콜릿이 좀 많이 닮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너 화이트 초콜릿 좋아한다면서. 자, 그럼 이제 초콜릿을 테마로 만들었다는 리치 카카오 먼저 시음하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구하기 어렵다는 걸. 아유. 이게 이름 리치 카카오라고요? 리치 카카오. 초콜릿 전문가이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리치 카카오라고 이름을 붙인 위스키라서 저도 모르게 사실은 초콜릿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카카오 열매가 가진 여러 가지 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로스팅이나 건조나 발효나 콘칭하기 전에 각 단계마다의 카카오 향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마지막 단계 이런 초콜릿의 향이 아니라 오히려 단맛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스키와 초콜릿의 환상적인 조합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바에 가면 이게 위스키 시키면 초콜릿 많이 내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켄터키 그 증류소 돌아다닐 때 테이스팅을 하면 증류소에서 항상 초콜릿을 내주더라고요. 아니, 초콜릿과 위스키 왜 이렇게 단짝처럼 붙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치고 배부르게 술을 마시는 거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맥주처럼. 일종의 이제 뭐 쉼표랑 마침표 역할을 하는 건데 술과 술 사이에서 딱 끊을 때. 그래서 이 술과 작별하고 나중에 이 다음 잔을 넘어갈 때 뭔가 시작하게 하는 향이 있거든요. 또 카카오 성분 자체가 살짝 음식을 이제 여기서 그만할까? 이렇게 약간 좀 절제하게 해주는 매력도 있어요. 술이 오히려 조금 더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이어서 저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스키와 초콜릿, 이거 대체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 먼저 이 강렬한 이 피트 위스키, 어떤 초콜릿과 어울립니까? 이 라프로이게 피트함을 한번 고속도로처럼 끝까지 달려보는 게 훨씬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밀크 초콜릿에 해당하는 약간 짠맛이 느껴지는 솔티드 카라멜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요걸 한번 드셔보시면 라프로이게 가지는 피트함이 이렇게 레벨이 쭉 올라가실 거예요. 아유, 한번 바로 먹어보죠. 이야, 이 피트. 이걸 먹고 그리고 나서 초콜릿을. 조금만 드셔보세요. 제가 또 하나만 더 팁 알려드려도 돼요? 지금 방금 화면 보셨죠? 작가님 씹으셨죠? 안 돼요? 초콜릿은 녹여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한 번만 더. 하나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피트감 있는 위스키는 이런 좀 달달한 밀크 초콜릿, 그리고 또 여기에 좀 소금이 좀 가미된 그런 그런 초콜릿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좋죠. 음식으로도 원래 해산물하고도 많이 먹으니까. 네네. 자, 이번엔 요즘 또 쉐리가 정말 대세잖아요. 쉐리 위스키는 어떤 초콜릿과 매칭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다크 초콜릿, 하나는 화이트 초콜릿이어서 비교해서 아마 드셔보시면 굉장히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네네. 이 화이트 초콜릿 굉장히 달잖아요. 네네. 이게 쉐리하고 만나면 완전 그냥 쉐리 폭발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맛과 단맛이 어우러져서 쉐리가 오히려 조금 덜 달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네. 오히려? 네. 한번 먹어볼까요? 먼저 이 쉐리. 아우. 초콜릿은 얘는 정말 조금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녹여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카카오버터 녹는 점이 사람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속의 온도로 자연스럽게 녹여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오우. 너무 단가요? 맛있어요, 맛있어.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쉐리 자체도 좀 이게 달잖아요. 근데 더 단 게 들어가니까 전 맛있는데요. 네, 저희 가게에서 이제 주로 만들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위스키 봉봉이라 그래서 안에 시럽으로 터지는 아이거든요. 이 안에 깔바도스라는 사과 브랜디를 넣었어요. 겉은 지금 다크 초콜릿이지만 안은 과일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쉐리 위스키와 다크 초콜릿 한번 페어링해서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크 초콜릿. 오늘 당 초과하시는 거. 이거 화이트 초콜릿과 매칭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네, 이게? 단맛의 방향성이 달라요. 아우, 완전히 다른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아까는 쉐리의 단맛과 화이트 초콜릿이 만나서 그냥 입 안에서 쉐리 막 노래를 불렀는데 이 다크 초콜릿하고의 느낌은 그 쉐리의 어떤 그 견과류 느낌 있잖아요. 말린 과일 그 느낌이 좀 더 극대화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너무 달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버번에 어울리는 초콜릿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버번은 약간 오일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엔트리급 버번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터한 아이랑 매치를 하면 단맛이 너무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 근처나 뭐 회사 근처에 초콜릿 가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서도 쉽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매치했을 때 자연스러운 조합이 이제 저는 아몬드가 들어간 네, 아이를 가지고 왔고요. 페레로쉐. 또 저희 가게에서 만든 생초콜릿을 가져와서 비교할 건데요. 비교해서. 버번을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더 개인적으로 좋으신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여기다가 맛있다. 버번 자체가 좀 약간 미끌미끌한 그 오일리하다고 얘기하셨던 그런 풍미가 있으니까 차라리 견과류가 들어가 있는 걸 같이 매칭을 해서 그 맛을 갖다가 좀 더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네.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오신 네. 이 생초콜릿. 네, 생초콜릿이라고도 하고 파베라고도 파베 하는데요. 한번 네. 매칭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맛을 좀 음미하게 되는데요. 네, 딱 여기서 이제 정리가 좀 되지 않나요? 이 단맛이? 그러니까 아까 그 단맛은 좀 얕은 단맛인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단맛이 나네요. 같은 단맛이라도 어우. 마지막으로 이 위스키와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이 기회에 해보시죠. 위스키를 특별한 날 먹는 게 아닌 것처럼 초콜릿도 발렌타인데이 때는 초콜릿을 받는 분이나 선물하시는 분이나 받으면 너무 놀라세요 그날. 그러니까요.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초콜릿은 특별한 날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아닌 날 그냥 나를 위해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하시거나 드시는 게 이 위스키처럼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초콜릿 얼마나 드셨는지.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두 가지 초콜릿과 위스키를 어떻게 함께 즐기면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이재현 대표님께서 아주 특별한 조합을 골라주셨습니다. 바로 이 핫초코입니다. 여기다가 위스키를 곁들이는 조합인데요. 이걸 원샷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워서 초콜릿을 테마로 한 리치 카카오를 핫초코와 함께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리치 카카오인데요. 이거 한번 따라보죠. 이렇게 집에서도 핫초콜릿이나 우유를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딱 샷으로 넣으시면 맛있어요. 네. 아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원샷. 원샷 진짜 하셨어요? 아 뜨거운데? 야, 근데 이거는 겨울에 마시면 정말 끝장이겠다. 정말. 근데 술이 진짜 맛있네. 정말 이거. 맛있는데요? 정말로? 정말 다 드셨습니다. 저는 좀 천천히 마실게요. 이거 더 안 되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뜨거운 거 엄청 잘 드시네요. 진짜 이걸 원샷 하실 줄이. 아니 저도 그냥 원샷 하겠습니다. 맛있네. 뜨거워.